그 사실 이거는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 일기 선생님들 저희 한 거 기억이 맞다면은 선생님들 그 상한이랑 그거까지 다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 띠오름들이랑.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근데 그거 전부 다 스킵합니다. 여기서 왜냐면 실외석가 부분이 좀 강해가지고 증명하고 막 이런 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도 그랬고 학교 다닐 때 저도 이 부분은 전부 다 되게 막 간단하게만 배우고 이렇게 넘어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기 선생님들은 요게 좀 많이 쉬우실 거예요. 이번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수열을 오늘 이걸 공부할 게 수열인데, 수는 그냥 한자 그대로 제가 해석하면은 그냥 샘수자에다가 그 이렇게 나열할 때 그 열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열을 나열한 걸 저희가 수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수를 이렇게 쭉 나열한 걸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수꼴로도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나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열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첫 번째에다가 2분의 1을 주고, 두 번째에다가는 3분의 1을 주고, 세 번째 4분의 1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의 함수로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F라고 할까요? 그냥 쉽게. 첫 번째는 저희가 2분의 1, 두 번째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함수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수열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A라고 했는데 이제 F라고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연수 번째에 실수인 수를 뭔가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수열 자체를 함수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그냥 제가 가로친 이유가 이제 요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라는 의미에서, 예, 저희가 함수로도 정의할 수 있다는 거. 이 수열을. 근데 이제 수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단조 수열이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종류가 단조 수열 그 모노톤 시퀀스 또는 모노토닉 시퀀스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둘 다 되는 것 같은데, 이 단조 수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증가 수열이거나 감소 수열의 그 수열을 얘기하고, 영어로는 증가 수열이 아니거나 감소 수열이 아니거나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 때문에. 왜냐면 이게 논 디크리징, 논 인크리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 단조 수열을 얘기할 때. 근데 내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기 increasing or decreasing 이렇게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non decreasing이거나 non increasing이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증가 수열이거나 감소 수열인 수열이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non decreasing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증가. 왜냐면 non decreasing 같은 경우는 아마 스트릭트한 그런 케이스들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말로 구분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굳이 근데 그렇게 제가 할 필요가 없고, 저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 예, 단조 수열은 증가 수열이거나 감소 수열인 수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의를 그 대신 똑바로 해야겠죠. 정의를 저희가 이제 증가 수열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 다음 항이 전항보다 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 1, 2, 3, 3, 4, 5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들을 저희가 증가 수열, 증가 수열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이렇게. 감소 수열은 그 거꾸로겠죠. 나중에 나오는 항이 전항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5, 5, 5, 4, 3, 3, 2 이런 식으로 점점 떨어져가죠. 같은 값을 가지는 건 상관없어요. 같은 값을 가지는 건 상관없고, 근데 떨어져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 똑같은 수가 나오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증가수열도 되고 감소수열도 된다는 얘기죠. 이 정의에 따라서 둘 다 됩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보통 근데 이런 거는 되게 재미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주 수열은 증가 수열이거나 감소 수열을 얘기하고, 이제 증가 수열은 전 항보다 점점 커지거나 같거나, 그리고 감소 수열은 전 항보다 나중에 나오는 항들이 같거나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뭐 굳이 정의까지 뭐 외울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그래서 다음 수열이 단주 수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즉 그리고 단조 수열이라면은 증가 수열인지 감소 수열인지, 예, 말 이게 시옷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네요. 발음이. 감소 수열인지 판단해 보자. 일일이 제가 해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쓸 필요 없고, 이 친구는 첫 번째 항을 제가 N1을 구해보면은
A1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인데 5가 됩니다. A2는 마이너스 2이고 이제 1이 되기 때문에 3이 되겠죠. A3은 또 이거랑 똑같이 5가 될 거고, 왜냐면 홀수가 나오니까, 홀수니까 마이너스 1, 홀수는 마이너스 1 그대로 해서 5. A4는 3.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단조수열이 아니다. 이 친구는 단조수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수열, 감소수열 따질 것도 없죠. 이 친구는 단조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거를 또 이렇게 구해보면은 5, 그다음에 4 이렇게 되고 2는 10, 그다음에 5, 2네요. 결국에는. 그다음에 A3은 15, 6 이런 식으로 따따따 이렇게 쫙 나가는데 사실 이것만 봐서는 저희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분수꼴이기 때문에 정확히 뭔가 뭐 수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이 친구는. 그럴 때는 그냥 일일이 하나씩 빼보면 되겠죠. 저희가 일단 단조수열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먼저 판단을 하려면은 이 친구가 먼저 증가수열인지 아닌지를 증가수열인지 감소수열인지 먼저 따져보면 되겠죠. 그냥 여기서 요걸 한번 빼볼까요? 2에서 4분의 5를 빼보면은 대충 몇 나나요 이게? 2, 4, 8, 3분의 4. 3분의 4니까 요게 크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15분의 6에서 10분의 5를 빼보면은 대충 30, 15. 이것도 이게 크겠네요. 이게. 그쵸? 네, 요거보다 클 건데. 뭐 계산해 보면은 대충 30, 5, 75 그리고 예 맞네요. 대충 15분의 30이 나오니까 양수가 나왔으니까 이게 더 크겠죠. 이 친구가. 이 때문에 이 친구는 저희가 대충 저기 증가수열인 건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저희가 하려면은 요거를 하나의 펑션으로 생각을 해서 fx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의 펑션으로 생각을 해서 이 친구를 리미트를 취해 보면 됩니다. 대충. 만약에 이런 거라 그러면은 이거는 리미트를 취하면은 이 진동 함수 비스무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저희가 단조수열이 아닌 거를 확실히 알 수 있고 이 친구는 저희가 리미트를 때려보면은 대충 5가 나오거든요. 이 친구는 리미트를 이렇게 때려보면은 근데 그거는 그 fx를 그러니까 원래 an 자체가 이제 함수인데 그냥 네. an의 리미트를 취해도 5가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 말씀은 맞는데 근데 저희가 보통 리미트는 연속된 함수에서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저희가 수열도 극한을 말할 수 있으니까. 수열도 예, 리미트를 그렇 만약에 그렇게 하셔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게 아마도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미분을 해버리면은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은 이게 fx는 증가하니까 아, fx와 그렇죠. 유사한 꼴인 an도 거의 패턴이,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산적인 함수긴 하지만은 연속 네. 함수랑 다름없이 패턴은 비슷하니까 네. 그걸 가지고 유추하는 것 같아요. 그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지적은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한테 그, 예, 생각해보니까 수열도 극한이 있죠. 진짜.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가함수 그 성질을 이제 아마도 좀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에서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분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요거 구해가지고 그 디리비티브 구해가지고 그 이제 숫자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좀 하시는 걸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통 이거는 이제 염소함수에서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FX로 생각을 두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가지시는 분이. 네. 근데 아까 근데 그 예, 저기 말씀해 주시죠. 하나는 아까 그 정의에서 보면 그 예. 수열을 갖다가 그 n에서 r로 보내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n을 갖다 r로 보냈으니까 r은 실수고 실수로 네. 정의역이 도착했을 때는 그게 실수의 영역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미분을 취해도 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정의역에 따질 때는 n이 이제 자연수기 때문에 분명히 디스크리트 넘버죠. 근데 그 수열 수열이 자체는 연속 함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다 아니 그러니까 n이라는 건 자연수니까, n은 자연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수열 합치면, 자체는 그러니까 정의역 그러니까 정의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A
그 수열을 A를 갖다가 N에서 R로 보내는 함수다 그렇게 정의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의역에서는 N이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넘버가 맞고, 근데 그게 그 공역으로 넘어갔을 때 R, 다시 말해서 실수잖아요.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 실수를 다 커버하진 않잖아요. 여기다 아니, 근데 1, 2, 3, 정의가 4 그 정의를 집어넣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네? 수열 정의가 N을 근데 R로 여기다 보내는 함수. n에다 1, 2, 3, 4를 좀 넣어보면은 연속 함수가 안 나오는데? 근데 실수는 나오잖아요. N에다가 계속 높이면. 그 무리수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무리수는 안 나온다 치더라도 정의를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정의를. 그러니까 수열의 정의 자체가 N에서 R로 보내는 함수라고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 자체. 물론 뭐 무리수가 안 나올 수도 수열이 n에서, 그러면 수열이 연속 함수인가요? 아닐 것 같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보면은 연소함수가 아니겠죠. 정의역 X축에서 보면 1, 2, 3, 4. 근데 그러니까 Y축에서 저도 보면은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사례 n 플러스 3 분의 5n이라는 그걸 가지고 봤을 때는 연속 함수가 아닐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저기 오창희 선생님 옆에 그린 것처럼 저렇게 점이 찍히는 저런 함수가 돼요. 근데 이제 그 패턴이 아마도 패턴이 연속 함수인 x가 실수 전체인 것이라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경우에 했을 때 연속 함수랑 패턴은 거의 같을 거거든요. 네. 이제 정수일 경우에 값도 같고, 그러니까 패턴이 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유추하는 거죠. 저는 그게 공역 쪽에서 정역하고 공역을 따로 띄워놓고 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수열의 정의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n을 갖다가 우리가 자연수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게 리미테이션이잖아요. 그걸 무한대로 보내면 그 정역이 도착한 fx 값을 근데 fn 자연수는 어차피 무한집합이니까 자연수는 무한대로 보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값은 이게 중간이 이렇게 저게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점이 찍히는 형식으로 이산적인 그래프가 될 것 같거든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미분 가능한 함수는 아닌 거죠. an 자체는. 그렇지만 이제 그 fx랑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fx를 미분한 그 결과 가지고 그 an의 그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추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이게 그 자체는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아니 적분이 된다. 그 미분 예, 뭐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사실 이것도 미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있는데 근데 여기선 저희가 얘기를 안 하고 그것도 약간 디스크리트 그 디리비티브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함수도 저희가 미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근데 저희가 안 쓰고 그 방법은 그거는 보통 그건 약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토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토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fx 자체를 저희가 이거는 사실 이산함수기 때문에 아까 이산 그 질량함수랑 약간 똑같은 케이스인 겁니다. 이것도 질량함수랑 근데 요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연속한 함수가 아니고 이 친구는 그래서 저희가 미분 같은 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약간 특이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봐서 이제 트렌드를 보자는 거죠. 그냥 왜냐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테니까 끝으로 가는 건 똑같을 테니까. 예.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이거 이제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예. 이제 모노톤이라는 게 사실은 계속해서 증가하든지 계속해서 감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네네.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거, 그런 게 허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의상으로 보면. 네. 그죠? 내려가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X축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이게 그 디스크리트 함수가 맞는데, 디스크리트인 거 맞는데,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저는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모노톤이라는 의미에. 음, 그런 의미시라면 예, 오은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저는 사실 이걸 끝나고 이제 해석하고 공부하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더라고요. 이게 네, 모노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도 나오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마지막에 제가 좀 한 가지 좀 준비한 내용이 살짝 해석학 관련된 내용이라서 아마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제가 뭐 하나 약간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네. 그 그래서 일단은 이- 제가 저렇게 해서 단조 수열, 증가 수열이거나 감소 수열이면은 단조 수열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일일이 계산해 보고 리미트 계산해 보면은 대충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유기 수열은 그냥 말 그대로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로 보자면은 이것도 그냥 정의는 그냥 한 번만 봐보십시오. 그냥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항에 대해서, 수열의 모든 항에 대해서 그 수열의 항들이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우리가 그 수열 A에는 그 위로 유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bounded above거든요. 네, bounded above. 네. 그래서 M에 의해요. by M. 네. 그래서 이 A에는 위로 유계인데 뭐에 의해서? 이 라지 M에 의해서. 제가 위로 유계하다. 그러니까 위에 상한이 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값이 있다. 그 이상은 절대 뛰어넘지 못한다. 벼룩처럼. 약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AN이 만약에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수열의 항이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거는 저희는 AN은 n에 의해서 아래로 유계. 이거는 bounded below입니다. bounded below. 즉 아래에 그 바닥이 있는 겁니다. 그 밑으로는 절대 못 뚫고 내려가는 그 바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함수를 저희가 AN은 아래로 유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AN이 위로 유계이기도 하고 아래로 유계이기도 하면 사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사인 함수 같은 거. 그러니까 사인은 뭐 연속 함수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인처럼 이렇게 뭐 계속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친구는 저희가 딱 범위를 정해줄 수 있잖아요. 이 안에서만 노는 거. 딱 그렇게 저희가 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열들을 저희가 유계수열, 바운디드 시퀀스라고 합니다. 바운디드 시퀀스. 선생님, 근데 이게 뭐 기업적인 것 같은데 위로 유계 어느 쪽으로만 유계이면 유계 수열인 건지 아니면 다 유계여야 되는 건지? 아, 그게 보통 유계수열이라, 예, 그건 조금 용어, 보통 바운디드 시퀀스라고 하면은, 이제 제, 위계이거나 위로 유계이거나 아래로 유계이면 이렇고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냥 느낌상으로 유계 어느 쪽이든 유계는 유계니까. 근데 예, 보통 바운디드라 그러면은, 제가 저한테 다가오는 딱 그 의미는 양쪽 다 막힌 겁니다. 그냥. 음,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한쪽만 바운디드라 하면은, 그거는 아마 문제에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냥 위로 바운디드라든지, 그 이제 아니면 뭐 바운디드 빌로우라든지 바운디드 어버브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시퀀스 자체 성격에. 근데 보통 유계 수열이다 그러면은 근데 선생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게 이게 그 가르치는 교수들도 여기 바운디드 시퀀스라고 해놓고 이제 한쪽만 바운디드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 명칭에 대해서는 네, 토마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 그렇게 바운디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쪽만 만약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퍼 쪽만 바운디드 됐다면 어퍼 바운디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명시를 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바운디드라고 하면은 위아래 다 이제 바운디드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과서 찾아봤는데 예. 예, 요대로예요. 예, bounded sequence는 above, 양쪽이 다 경계가 예, bounded above and below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융통성 있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근데 이제 이게 바운디드라고 해도 위로만 바운디드인 경우도 있고 예, 아래만 바운디드 하는 경우도 일단 바운디드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엄밀하게는 근데 이제 바운디드라면은 바운디드 스컨스라는 이미지가 주는 거는 저한테 주는 거는 위아래 다 막힌 거. 예, 네. 위아래 다 막힌 게 바운디드죠. 그냥 한쪽만 막혔다면 그 막힌 쪽을 명시를 할 거예요. 그 예. 말할 때는 그렇게 할 것 같긴 해요. bounded 그러면서 bounded sequence라고 하고 네. 아까 오차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이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음. 위로 bounded 돼 있고 뭐 이런 예,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수학자들이 되게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서 진짜 게으른 사람들 유계 수열 이렇게 해야 돼. 말은 유계수열이라고 하는데 증명 같은 거 보면은 아닙니다. 위만 유계라든지
근데 대충 근데 알아들어요. 그렇게 이게 그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위로 됐든 아래로 됐든 바운디드는 바운디드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그러면 보통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바운디드 어버브라고 돼 있으니 위로 6이면 아래로는 한없이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고 예, 맞습니다. 예. 반대로 바운디드 빌로우면 위로는 한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 아닌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상승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저희가 유괴수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예, 3이 아니라 5죠. 예. 네, 5고 A, 2, 3 이렇게 5, 3, 5, 3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저희가 그냥 5하고 3 그 안에서만 노는 친구라고 볼 수 있죠. 이 친구는 전부 다. 그래서 M을 저희가 5 이상 뭐 그냥 5라고 할게요. 그냥 사실 아무거나 잡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 친구는 M보다는 반드시 모든 항은 클 거고 그쵸? 5 아니면은 3이니까 크거나 같을 거고 M보다는 작겠죠. 작거나 같겠죠. 5 아니면 3이니까 또 그 때문에 아니면 6 만약에 원하시면 6 해보고 뭐 극단적으로 하면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정해주는 건 상관없어요. 뭐든지 저희가 그 안에서만 놀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바로 유괴 수열인 걸 알 수 있다. 근데 이 단주 수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주 수열인다.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A1을 아까 구한 게 8분의 5, 아니 저기 4분의 5였거든요. 저희가 4분의 5고 그래서 이제 계속 증가하는 건 알았어요. 이 친구가 계속 증가하는 건 저희가 알았는데 계속 증가하는 건 알았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제가 리미트를 취해보니까 리미트를 취해보면은 이 친구 5 나오죠. 리미트 AN은 5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증가수열인데 이게 이렇게 5는 절대 도달하진 않죠. 이 친구가 리미트 정의에서 제가 5는 도달하지 않는데 증가합니다. 이 친구는 계속 5는 도달하지 않는데 계속 증가는 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A1 A1이 사실상 그러니까 가장 작은 항이 될 거고 가장 작은 항이 될 거고 거기서 또 계속 증가는 하는데 5보다는 작을 거란 얘기입니다. 리미트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자꾸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리미트를 쓰면은 저희가 5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극한의 정의가 접근하는 거지 다가가는 거지 닿는 건 아니거든요. 그 5값에 증가인데 5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증가하는데 5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런 저희가 함수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 안에서 노는 이 사이 저도 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는 5라고 예. 놓는 건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다고 하면은, 네. 5도 포함,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게 그 일단 AN은 5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AN은 5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리미트를 저희가 극한에 보내보면 그럼 저게 5 잠깐만 한번 해볼까요? 이게 될 수 없나?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될 수 없네요. 이거 왜냐면은 5n 플러스 15가 나오는데 이게 하면 이게 0 했을 때의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이게 친구는 가까워지는데, 네. 그래서 이게 계속 가까워진다. 계속 플러스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그 점근성 같은 모양이긴 한데요. 네, 5가. 그렇죠. 예. 이렇게 정 고 여기가 4분의 5라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음. 계속 근데 5는 절대 닿지 않는 예. 꼬나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작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좀 애매하죠. 그 일단 확실한 건 작다가 맞는데 이제 작으니까 작거나 같다도 맞아요. 그래서 예. 작은 게 맞습니다. 예, 작아요. 반드시 작아야 됩니다. A는 5보다 작고 만약에 이게 조금 좀 걸리적거리신다 그러면은 그냥 크게 잡으시면 됩니다. 크게 잡아서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왜냐면 절대 5는 안 넘을 거기 때문에 100보다 작은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유괴다. 왜냐면 아래로 유괴인 이유는
4분의 5보다는 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증가함수여서 4분의 5보다는 작을 수가 없어서 이게 가장 작은 값을 그 AN이 취하는 항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될 거기 때문에 아래로 유계가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5를 넘진 않을 거기 때문에 5보다 작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위로 유계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 친구는 유계함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래프인데 그래프 이거 강의에서 그대로 제가 스크린샷 찍어서 갖고 온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절대 안 닿거든요. 여기 계속 가면. 지금 이게 300번째 항까지 지금 넘긴 건데 안 닿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그 아까 4분의 5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아마 1이 되겠네요. 여기가 1.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이 사이 안에서만 노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이 사이 안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계함수다. 유계 수열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저거는 이제 끝났고, 그, 이제 저희가 무한급수를 얘기를 할 건데, 사실 무한급수는 저기 뭐 수열인데 이제 수열인데 이제 끝이 안정해져 있는 저기 수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열의 무한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그러니까 그 리미트 k는 1부터 n까지 n은 무한대로 보내. 요거죠, 결국에는 요거. 그러니까 보통 요것만 있으면은 저희가 어느 n번째 항까지 합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무한번까지 전부 싹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저희가 이거를 무한급수라고 불러주겠다. 앞으로는 인피니트 시리즈라고 저희가 불러주겠다. 시리즈라고 불러주겠다. 이렇게 앞으로는. 그래서 수열에 있는 각 항들을 전부 싹 다 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한번 끝까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무한급수의 합은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예, 말 그대로 그냥 저희가 전부 다 항이 1인 요거라 그러면은 이거 전부 다 더하면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죠.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거는 수렴하는 케이스가 아니고 또 이제 이건 나중에 저희가 배우겠지만은 그 저희가 n을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하면 이 친구는 수렴하죠. 이 친구는. 지금은 안 배우겠지만 나중에 제가 테스트하는 거 배우면은 이게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더하면은 수렴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뭔가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지금은 어떻게 이제 좀 볼 거냐면은 이 부분합이라는 거는 요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n번째까지의 합을 부분합이라고 해요. 파셜섬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파셜섬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합이라는 거는 그 무한급수에서 저희가 n 항까지만 본 겁니다. 그냥 n 항까지 합만 본 겁니다. 중간에 여기 끄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 딱 끊었거든요. 여기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보통은 계속 끝까지 해서 무한대까지 나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딱 끄는 겁니다.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 합만.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요거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요게 결국에는 무한급수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거랑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부분합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요게 그대로 쓰면은 저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근데 이거 리미트 무한대로 그냥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그죠? AK까지 이렇게 사실 똑같은 거죠. 이거 두 개는 그러니까 무한급수는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은 이거를 부분합으로 저희가 다시 표현을 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은 같다. 보통 이거를 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구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 SN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패턴이 있어서 수열에 뭔가 패턴이 있어서 SN으로 했더니 뭔가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거기다 바로 그러니까 극한을 취하기만 하면 답을 구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쉬운 문제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게 그런 건데 그래서 무한급수의 값은 그러니까 수렴하는 값은 저희가 부분합의 극한값과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패턴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리미트를 저희가 씌워주기만 하면은 이제 요거의 합도 같이 구해줄 수 있다. 굳이 여기서 뭘 어떻게 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부분합만 보고 따지자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나눠서 패턴을 찾아내서 그 패턴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요거에 지금 무한합 급수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일일이 써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 뭔가 패턴이 있죠. 딱 보니까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뭔가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SN을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번에 무한대 대신에 n을 집어넣고 이렇게 저희가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이게 이 n분의 2인 거는 n은 2분의 2 n승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면은 이 밑에 있는 게 마이너스로 저희가 곱하기를 바꾸려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친구도 이게 마이너스 n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n. 그래서 지수 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끝이 이렇게 되는 거죠. n 항까지는. n 항은 이렇게 저희가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를 일일이 이렇게 더해 보면은 패턴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일이 뭐 계산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패턴을 좀 찾아내야 돼요. 저희가 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패턴을 한번 조사해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S1은 그냥 1인 걸 알겠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항까지만 더하는 거는 그냥 첫 번째 항이죠. 그냥 그 자체. 그래서 두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은 저희가 2분의 3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은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저희가 4분의 7이 나왔어요. 네 번째 항까지 저희가 해보면은 8분의 15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항까지 전부 다 더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뭔가 요건데 보니까 여기 2가 2씩 커지는 게 저희가 보이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2의 0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2의 0승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저희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뭔가 하나씩 커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보니까 여기다 하나 그냥 빼주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이 친구가 4, 하나씩 더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2를 곱한 다음에 하나씩 빼줘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면은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이 친구는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그리고 이번은 8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15.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뭔가 패턴이 지금 보이죠. 지금. 그리고 2 같은 경우는 2의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2의 2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의 3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또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의 1승, 분모가 2의 1승, 분자에도 2의 1승이 들어가고 여기도 2의 2승이 들어가고 제가 2의 2승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연관성 패턴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발견했습니다. 패턴은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쓰자면은 이게 n이 1, 여기가 n이 1, n이 2, n이 3, n이 4.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n번째 항은 그러니까 n번째는 2의 3승, n이 4일 때 2의 3승이니까 2의 n승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요거를 보면 저희가 2의 n승 마이너스 1에 2를 곱하고 마이너스 1을 한 겁니다. 요게 지금 이렇게 그 분모랑 분자랑 지금 똑같은 그 생겨가지고 지금 패턴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이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n 마이너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2의 n승에다가 마이너스 1을 뺀 거랑 1을 뺀 거랑 그다음에 2의 n승 자체에서 여기 지수에서 뺀 거.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패턴을 찾아낼 수 있죠. 요거는 살짝 노가다죠. 그러니까 일일이 좀 해봐야 되죠. 저희가 패턴을 찾아내야 되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패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없는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 그거는 테스트를 써야 되는 거고 이 경우는 이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요거를 아까 이거는 제가 리미트 SN이랑 똑같다 그랬거든요. 리미트 SN이랑 이렇게 근데 지금 SN이 저희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저기 뭘 쓰든 네오피타 정리를 쓰든 뭘 쓰든 저희가 할 수 있겠죠. SN 한번 해볼까요? 그냥 n이 무한대까지 2n 1, 2n-1이면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분의 n, 2의 n-1, 2의 n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걸 이렇게 빼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2의 n승 마이너스 1은 그 2의 n승 마이너스 1은 2의 n승의 2의 마이너스 1승인데 2의 n승분의 2가 되죠. 근데 이게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한 번 더 뒤집어져서 이걸로 나오죠. 앞으로 이렇게. 근데 이 친구는 둘이 속도가 똑같죠. 이 상수는 저희가 무한대할 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상수는 빼고 하면
이 친구는 둘이 분자랑 분모랑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 친구는 1이 됩니다. 1. 그래서 정답은 2.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친구는. 네, 2로 수렴합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 친구는. 보통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패턴 이것도 똑같이 저희가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보면은 패턴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는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패턴을 구해를 보면은 어 S S1까지도 필요 없어요. 사실 S1만 저희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S1을 하면 첫 번째 항이기 때문에 2-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S2는 요거에다가 저희가 요 첫 번째 S1에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 즉 1분의 3 나오고 1분의 4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게 이렇게 취소가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S3은 또 이제 저기 이렇게 전부 다 써준 다음에 여기 여기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항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운데가 다 취소됩니다. 결국에는 SN은 첫 번째 항, 가장 첫 번째 항, 가장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거든요. 에다가 n번째 항만 살아남는 케이스죠, 지금. SN은. 그러니까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저희가 이런 결론을 패턴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만 계속 살아남고 가운데 항들은 전부 다 죽고 그리고 마지막 항만 이렇게 살아남거든요. 각각.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게 마지막 항이 되고 이게 첫 번째 항. 근데 특히 1이 들어가는 첫 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이니까 1이 들어가야겠죠. 마지막 항은 n번째니까 그냥 n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이게 2에다가 1분의 n 그러니까 1 오버 n 플러스 2가 된다. SN. 이렇게 직접 패턴을 찾아내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냥 좀 제가 알저브라를 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저희가 직접 해보셔도 똑같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네, 패턴 찾기 문제예요. 사실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리미트 SN을 n으로 무한대로 보내는 거는 요거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 그냥 0이 되죠. 이 친구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2분의 1만 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로 수렴하냐면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좀 재밌는 거 같아서 제가 이건 정확히 가면 이제 수열의 극한인데 수열의 극한이거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실외속학 때 저희가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지금까지는 이건 그냥 무한급수,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오늘 한 거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다음 증가수열, 감소수열, 단조수열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무한급수 했었고, 부분합을 통해서 무한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패턴을 찾아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걸 지금까지 봤는데, 이 마지막은 그냥 한번 그냥 좀 재미있는 문제여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수열의 극한인데 그 한번 제가 이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A1을 저희가 첫 번째 항을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을 3.1이라고 하고 세 번째 항을 3.14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141.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두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은 뭐 옵저베이션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옵저베이션. 각각 모든 항들은 전부 다 유리수입니다. 전부 다 유리수예요. 이 친구들은. 그렇죠? 이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죠. 다 소수점 유한소 전부 다 소수기 때문에 유리수인 건 맞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감 보니까 이 친구가 어느 수하고 되게 비슷해지냐면은 파이하고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3.14, 159, 265, 35, 8979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파이랑도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파이랑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그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친구의 극한값은 뭐겠냐는 겁니다. 문제가 이게. 이거 한번 생각해. 이거 혹시 이거 답 한번 있으신 분 있나요? 한번? 근데 이게 수열이 정확하게 정의가 돼. 이게 엄밀하게 정의하는 게 있는데
좀 수열이 말로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음. 실제로 이게 있는 A의 5는 뭐 파이의 소수 네 번째 자리까지의 수, 뭐 이런 식의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사실 그 정의입니다. 예, 예, 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넘버인데 그렇다면 파이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제 이게 파이가 되겠죠. 이 친구는. 음. 근데 이게 그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일단 파이도 맞고 그다음에 만약에 아닐 파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 혹시 있나요? 막 이거 파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시도석학에서 저희가 이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A는 1이고 B는 2입니다. 이게 그때 저희 B분의 A는 뭐냐는 거죠. 이때 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분의 1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이걸로 나오려고 하려면 저희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이거를 정수나 자연수 체계로 옮겨버리면 그만이죠. 이거를 밑에 뭐라고 왜냐하면 쓴 자연수 거예요? 밑에 뭐라고 쓴 거예요? 2분의 1 밑에 더즈나 이것이 있습니다. DN이 가서 이렇게. 예. 예. 요게 실수 체계에서는 요게 정답입니다. 요게 실수 체계에서는 2분의 1이 정답이에요. 근데 자연수 체계나 정수 체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답이 존재하지 않죠. 흡사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그 개미는 왜 2차원에서만 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면 위에서만 있어가지고 이 평면 위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친구들인데 얘네들이 봤을 때 인간의 점프는 순간 이동이죠. 인간이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하면은 이 친구들은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나타나는 거예요. 개미 입장에서는. 왜냐면 개미는 저기 Z축이 없거든요. 개미한테는. 이 친구도 저희가 차원을 끌어내리면은 차원을 실수라는 그 넓은 차원에서는 이 친구가 2분의 1이라는 값을 수렴한 값이 되는데 자연수라는 차원에서 확 남겨버리면은 낮춰버리면은 요거는 존재하지 않는 값이 되는 겁니다. 요 값은 자연수 체계에서는 정수나 그러니까 지금 개미 예시랑 딱 똑같습니다. 저희가 개미 입장이 되면은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2분의 1은 완전히 이 세상에 없는 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점프하는 순간 개미 입장에서 우리는 없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사라진 거거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저희가 A 오버 B는 2분의 1이지만 그러니까 실수 체계에서는 2분의 1이지만 자연수나 정수 체계에서는 뭐다? 존재하지 않는다. 요것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수렴을 하는 건 맞아. 파이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A분의 B라는 게 자연수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네. 나누기라는 연산 자체가 자연수하고 점수책에서 별 안정적이지 않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이제 다칠지가 않는 거죠. 나눗셈에 자체가 대해서. 파이널 예. 그렇게 있지 않다.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듯이 이 친구도 똑같겠죠. 만약에 저희가 실수책이라면은 이 친구는 파이로 수렴합니다. 이 친구는. 근데 유리수책이라면 어떻나요? 아니, 유리수책이라면. 이 친구는 다이버전트 하는 거죠. 이 친구는. 수렴하지 않는 친구가 됩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여기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은 이 친구는 Q에서는 발산합니다. Q에서는. 왜냐면 무리수로 다가가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점점. 파이로. 근데 Q에서는 파이가 존재하지가 않죠. 파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존재하지 않는 수입니다. Q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Q에서는 발산하고 근데 R에서는 수렴합니다. 저희가. R에서는 수렴하는 숫자가 되는데 이 친구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Q를 R의 조밀집합이라고 불러줍니다. 댄스 셋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거를 이제 R의 댄스 셋이라고 불러줍니다. 저희가 조밀집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성질을 가진 애들을. 자기 자신끼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Q가 R에서 조밀집합이라는 얘기는 Q에 있는 원소들만으로 저희가 모든 실수값에 저기 수렴하는 수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댄스의 정의가 저희가 지금 딱 이 경우죠. 이게 자연수 아니 저기 유리수에서는 이 친구가 파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파이로 파이로 수렴하는 집합이 아니라 수렴하는 수열이 아니라 발산하는 수열이 됩니다. 이 친구는. 근데 아래서는 수렴합니다. 전부 다 유리수고 파이는 실수니까. 그리고 파이뿐만 아니라 루트 2도 마찬가지죠. 루트 2도 저희가 1.41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디지트를 늘려가는 식으로 숫자를 부여해주면은 루트 2로도 수렴을 하죠. 유리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루트 2로 수렴을 합니다. 아래서는. 그래서 이제 유리수가 그래서 아래 조밀집합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요거까지. 근데 확실히 중요한 거는 Q에서는 발산하고 아래에서는 수렴을 하죠. 저희가 수렴감. 그래서 같은 수열이라도 결국 공간에 따라서 수렴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위상 수학에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외사각도 마찬가지고 같은 수열이라도 공간에 따라서 저희가 수렴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어디로 수렴해? 그러면 파이라고 대답하셔도 되지만은 보통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어느 책이냐고 먼저 물어봐야겠죠. 어느 공간이냐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요게 그래서 완비성의 공리입니다. 선생님들이 예전에 한번 언급하셨던 실수의 완비성의 공리, 즉 아래에서 수렴하는 수열은 반드시 실수로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리수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런 케이스가 전부 다 유리수인데 유리수로 수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유리수는. 근데 실수는 저희가 그렇지 않다고 아예 꼭 약속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실제로도 직관적으로도 그렇지 않을 경우 수는 없어요. 잘 생각해봐도 저희가 복수수 뭐 이런 거 빼고 복수수 빼고서는 그런 거 빼고서는 일단 실수 내에서는 공백이 없다는 거죠. Q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에 무리수라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저희가 아무리 Q로 만든 유리수의 수열이라고 해도 이 무리수로는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한이 정의가 안 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빈 부분들이 있어서 유리수는. 근데 R은 다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R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떠한 수열을 만들어내도 반드시 그 수열은 실수로 수렴하는 수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수렴하는 수열에 한해서는 일부러 뭐 저희가 증가 수열로 만들어가지고 뭐 발사하는 그런 케이스 아니고서는 수렴하는 수열에 한해서는 전부 다 저희가 그 실수로 수렴한다. 그 친구들은 이런 케이스가 없다. 유리수처럼 이렇게 분명히 이 친구 어디 이런가 확실한 거는 지금 수렴은 하고 있는데 이런 무리수로 수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발산해 버리는. 왜냐하면 이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Q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실수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실수의 완비성 공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완성형이라고 할까요? 완비성의 공리 완성형. R이 유기의 수열이면 R에서의 유기의 수열은 전부 다 그 상한과 하한, 그러니까 슈프리멈하고 인피멈이 존재한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요게 두 가지 보통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 요거부터 그냥 완비성의 공리라고 한 사람도 있고 요걸 완비성의 공리라고 한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둘 다 인터체인지블 한 거예요. 사실 둘 다.